솔로몬 게스트 기다릴 거예요. 이병진, 상대 강사 윤은혜, 어디든 통한다 마당발 조영기, 이들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그런데 저 이병진 씨가 하는 말 중에 기다릴 거예요. 또 뭐더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뭘 기다려? 무릎 떼줄 때까지. 무슨 왜 되죠? 가혹한 무릎. 빠라! 기다릴 거예요. 임성훈 씨 키 클 때까지. 그만해. 가혹한 MC. 저 윤은혜 씨하고 조영기 씨 지금 옆에서 들어보셨는데. 기다릴 거예요. 뭘? 뱃살 빠질 때까지. 그만해! 가혹한 형기 오빠. 솔로몬의 시선 마당 사랑학급 법률가.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첫 번째 문제. 새벽 누군가를 기다리는 30살의 주부 김영정 씨. 발걸음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드디어 올게 왔다. 잘왔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전 신세한 적도 없다고요. 이런 처음이 아니었다. 신청관할 신문이 계속 배달돼 넣지 말라고 수차례 통보했지만 대답은 그때뿐. 신문 배달은 쭉 계속됐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늦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씨는 이젠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못을 박았다. 다음 날 남편과 휴가차 여행을 가게 된 김현정 씨. 신문 문제도 해결됐으니 마음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자고. 그래요. 설마 또 그럴까? 빨리 가요 우리. 마음 놓고 5일간 여행을 떠났다. 닷새 뒤 집에 돌아온 김현정 씨 부부. 그런데 그 사이 눈이 들었다는 것이다. 어떡해. 아니, 빈집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혹시 뭔가 생각난 듯한 남편. 그것은 바로 역시 쌓여있는 신문 문치였다. 이것 때문에 도둑이 된 거야? 넣지 말라고 한 신문이 계속 배달돼 도둑이 된 경우 신문 보급소 측은 손해배상해야 할까? 저도 저렇게 네. 받고 싶지 않은 신문이 계속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넣지 말라 그러고 네. 신문 절대 사절 이렇게 딱 써 붙여놓고는요. 네. 살짝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 다시 똑바로 접어서 이렇게 밖에 내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소협에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도둑이 차두리 선수면 네. 신문 배달부는 박지성 선수예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야기가 힘들어요. 아니, 차두리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 이해가 안 돼요. 저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어허. 네. 이건 빈집이다라고 광고를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신문을 쌓아놓은 건. 예. 네. 배상을 해줘야죠. 신보업소 쪽에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도둑과 배달부가 한패일 수도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치워야 하는 거고 네. 집 주인이 안 되면 앞집 분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신문 보급소 쪽에서는 돈을 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아하. 크게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답! 넣지 말라고 한 신문이 계속 배달돼 도둑이 된 경우 신문 보급소 측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신문 보급소 측에서는 그 집이 비었다거나 또 빈집으로 인해서 그 도둑이 든다 이런 사정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두 번째 문제. 취업사진이니까 신경 써서 찍어주세요. 아유, 남자친구와 그럼요. 사진관을 찾은 자, 그럼 김태희 씨. 찍겠습니다. 턱 당기시고, 자, 이쪽 보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취업용으로 쓸 사진이라 유달리 신경 써 찍었는데 자,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으니까요. 내일 모레 찾으러 오시면 되겠네요. 이틀 후 사진을 찾으러 온 김태희 씨와 남자친구. 만수야,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왔어. 그때만 해도 잠시 후 닥칠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못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김태희 씨.
마음에 안 들어 불쾌한 김태희 씨. 결국 아저씨, 저희가 안 찾아갈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랑 똑같이 나왔는데요.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 사진을 찾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바로 그때 김태희 씨 앞에서 사진을 달달이 찍는 주인. 볼수록 헛방같이 생겼구만.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안 찾겠다는 사진 폐기하는 겁니다. 손님이 찾아가지 않겠다는 사진을 폐기한 사진관 주인은 죄가 있을까? 여자분도 물론 사진 안 찍겠다 그러면 예, 화가 예, 나긴 하겠지만 근데 예. 앞에서 이렇게 북북 찍고 막 하면 그거는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모욕죄. 거기다 남자친구도 옆에 있고 뒤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손님도 찍어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자기 얼굴 동그랗잖아요. 네. 동그라면 뭐 나중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또 이상하면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정 이상하면 딴 데 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또 돈을 지불하고 그 손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셨지만 머리가 이따만 하잖아요. 그 머리를 요만한 데다가 넣어줬으면 차라리 고마워해야지. 사람이 사진관 주인만 지금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표현복 씨 머리도 이만하게 원래 커요 머리는. 저 여자분 자세히 보면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옆으로 누운 계란형이라서 그렇지. 계란형이죠, 얼굴이. 알았어요. 그걸 지금요. 털 땡기라니까 더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 손님이 찾아가지 않겠다는 사진을 폐기한 사진관 주인은 죄가 있다. 그 친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행위와 언어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충분히 모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 해서 그렇지 본인 안 보는데 뒤로 돌아서 잘랐으면 괜찮나요? 문제는 친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관 사장 입장에서도 그거를 본인이 집에 가서 그걸 자르면은 전문용어로 카타르시스가 없고 첫 번째 사건은 정말 우리 배심원 가운데 아기를 낳아본 경험을 가진 분이 이현경 씨 혼자네요. 저 만났나요? 네,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봉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만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선택진료 의사세요. 우리가 선택한 의사가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요. 환자와 병원과 팽팽한 대립.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병원을 찾은 김진우와 신혜선 부부.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축복이 찾아왔다. 임신입니다. 임신이요? 정말이에요? 정말 임신이에요? 정확하게 5주째예요. 임신 소식에 너무나 행복한 부부. 믿어지지가 않아. 꿈만 같아. 이들이 이 소식에 이토록 기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3년 전 첫 임신을 했던 혜선. 머지않아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마냥 행복해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혜선. 그녀에게 닥친 너무나 큰 실수. 작은 손상이 심해서 다시 임신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었고 부부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최고 시설에서 최고 의사한테 진료받자. 그래. 이번엔 절대 어떤 위험도 없게 할 거야. 지영아. 그래? 그 산부인과는 어떤데? 선생님은? 난데. 너 부인 임신했었을 때. 신혜선 부부는 어느 산부인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소문했고 맞아. 근데 너 임신했을 때 그 산부인과 말이야. 썰렁한 산부인과? 거기 진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 선생님이 분만도 최고야. 진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는 병원을 찾게 됐다. 선택한 병원은 집에서 무려 2시간 거리였지만 부부는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고봉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려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선택진료인 거 아시죠? 선택진료요? 이들이 원한 의사는 선택진료를 신청해야만 하는 의사였다. 선택진료비는 따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분만까지 모든 과정을 최고봉 선생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비싼 진료비 부담도 부부의 선택에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산부인과의 살아있는 신화. 산부인과 전문 15년 차 최고봉. 바로 이 의사였다. 우선 산전 검사부터 받읍시다. 혹시 특별히 원하는 검사 있습니까? 선생님, 필요한 검사는 다 해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시내에서는 아기를 위해 필요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부부, 모든 절차마다 선택 진료비가 청구되어 있었다. 혹시 뭔가 선택진료를 하시면 추가 비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기야, 우리 그냥 일반 진료를 받자. 응? 아니야.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아기를 위해 선택 진료비를 감수하기로 한 부부.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임신 8개월을 맞은 신혜선. 그녀의 임신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어 갔고 최고봉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친절하고 실력도 최고잖아. 그 선생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안심이 돼.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예정이 일주일에 나왔잖아. 모르겠어. 진통인가 봐. 예정일은 일주일 남은 시점 갑작스럽게 시작된 진통. 첫 출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부부. 최고봉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최고잖아. 걱정하지 마. 어? 나도 선생님만 믿어. 혜선의 진통과 함께 기다리는 진우의 소리도 새까맣게 다가갔다. 그리고 얼마 후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은 아기가 태어났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최고봉 선생님께요. 우리 아기 잘 낳게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최고봉 선생님이요? 그저께부터 미국 출장 가셨는데. 미국 출장이요? 부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실은 이러했다. 신혜선의 부부. 이 진행을 미국 출장 중인 주치 최고봉을 대신해서 다른 의사가 담당했던 것이었고 이 사실 신혜선 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충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서에는 분만도 선택 진료비가 청구되어 있었다. 분노한 김기근은 결국 분만에 무슨 선택 진료입니까? 우리 주치의는 최고봉 선생님이잖아요. 예정일보다 분만이 빨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분만을 담당하신 선생님도 선택진료 의사예요. 선택 진료비 못 낸다. 분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선택진료비 내셔야겠어요. 선택 진료비를 둘러싼 환자와 병원 간의 대립. 사건의 요점. 부부는 분만까지 담당한다는 말에 선택 진료를 신청했다.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 선택 진료 의사는 출장 중이었다. 병원은 바뀐 의사도 선택 진료 의사라며 선택 진료비를 요구한다. 지정한 선택 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분만을 담당했을 때 환자는 선택 진료비를 해야 할까? 우리 안재환 씨가 지난주에 솔로몬 선택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살신성인하는 그런 자세로 자신의 있었던 사건을 모든 걸 아주 그냥 다 폭로했어요. 오죽하면 조현미 씨가 그래서 별명을 불나방이다. 안재환 씨 어머니가 안재환 씨를 가졌을 때 솔직히 조금 좀 유난스러웠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지 않던가요? 혹시 불나방의 탄생 과정. 딸들은 아들 하나, 막내예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누나 네. 막내 누나하고 저하고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늦둥이였어요. 네, 늦둥이에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아, 굉장히 귀여움받고 사랑받았겠구나. 그렇죠, 늦둥이니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 실수로 낳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예. 그래서 나 절 낳은 게 아니고 설마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생기겠냐 했다가 제가 덜컥 생겼대. 안재현 씨 어머니가 안재현 씨 가지시고 예. 무슨 동네 불구경을 봤다든가 어. 서커스에 가서 불쇼를 봤다든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불나방이 됐구나. 그랬더니 조영기 씨 그 어머님도 굉장히 뭐 태몽이랄까 아니면 임신하셨을 때 뭔가 좀 색다르셨을 것 같아요. 뭐 네.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우리 네. 어머니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다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국모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딸인 줄 알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근데 태몽이 딱 딸을 낳는 태몽이었어요. 네. 과일 그런 거 있나 보다. 집에 계시는데 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네. 트럭이 있더래요. 아하. 트럭이 이렇게 1, 2, 3번 무슨 게임 하듯이 어. 1번 열면 뭐가 있고 2번 열면 뭐가 있고 3번은 뭐 무슨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네. 원래 갈비 들어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번호를 선택을 해서 딱 열었더니 거기에 그 꽃이 한가득이 이렇게 있더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딸들 낳을 그렇지. 때 낳는 꽃이 여자니까. 네. 그래서 딱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제가 나온 거죠. 네, 네. 세발하게 네. 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그래서 네. 제가 그냥 꽃미남이라고 생각하고 꽃미남. 있어요. 분위기 이상해. 같이 이렇게 입덧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있어요. 나 같이 했어요. 나. 같이 했죠. 아, 우리 집사람 내가 먼저 할 때도 있고 그건 어제 연성 아니에요. 아유 그 전날 너무 이거 그러니까. 해가지고 너무 이걸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예. 혹시 나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이렇게 갑자기 늦은 시간에 뭐가 뭘 없었다. 사다 달라고 그럴 걸 대비를 해서 예. 저는 그걸 리스트를 뽑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식집은 어디, 뭐 해상은 어디. 예를 들어 겨울에 열대 과일을 시키면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안주를 사와야 돼. 탤런트 권호중 씨 같은 경우는 네.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자기는 없는 거야. 아내만 있어. 그래서 자기는 조수석에 타서 그냥 가고 아내가 핸들에 걸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차라리 택시를 타지 그랬더니 그래. 아차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나왔던 선택진료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걸 특진이라고 그랬어요. 특진. 저렇게 됐을 때 선택진료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되죠. 왜냐하면 네. 얘가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그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리 차 타고 가서 바닷가에서 우리가 활어를 먹는 이유는 직접 그 생선 이렇게 팔떡팔떡 뛰는 걸 내가 내 눈으로 골라서 그걸 잡아서 먹는 그 맛인데 그렇죠. 이 횟집 주인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네. 대충 내가 이 광어를 눈 딱 보고 요거 보니까 꼬리 힘도 팔딱팔딱 이걸 딱 골랐는데 비슷한 사이즈 생선을 똑같은 광어라고 썰어준다고 해서 그게 그 맛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차 타고 가서 거기까지 가서 회를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최고봉 선생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를 같이 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애를 받았으면 배신감 느끼죠. 그거 못 내죠. 더군다나 거기서. 네. 출산과 광어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그 최고봉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신 거나, 그러니까 외출 중이 아니셨고요. 출장 중.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가피한 생각이 상황이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횟집 주인이 그 광어를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게 다른 테이블로 나갔으면 미리 말을 하고 그 광어를 보여준 다음에 손님 죄송한데 아까 그 광어는 실수로 딴 테이블에 가고 요걸 잡아도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좋아요. 그렇게 썰면 그 돈 낼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없이 진짜 뭐 저녁 회 먹고 왔어 진짜. 아니 광어가 다 비슷비슷하지 무슨 어깨 떡 벌어진 광어가 있어. 지금 저희가 끝을 봤잖아요. 그걸 조금 앞단계로 가서 막 그 뭐라 그러죠? 진통이 왔을 때 병원을 갔어요. 최고봉 선생님을 찾았는데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막 진통이 오고 아이는 나올 것 같은데 야 최고봉 선생님 어때 다음에 오자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예. 다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특진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렇다면 그분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게 선택 진료비 아닙니까? 내가 선택을 최고봉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만에는 최고봉 선생이 아니면은 안전하게 받았어도 그거는 선택 진료비를 받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이 뭐 또 선택 진료를 하는 분이라고 그래도 아까 최고봉 선생 핫바드 대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다른 선생이 뭐 옥스바드 대학을 나왔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핫바드 최고봉을 찾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고원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요. 분만 아니, 하지 말아야 다른 되는 다른 선생님이 해주지만 병원 측에서 여태까지는 쭉 선택 진료비를 냈어도 그 분만에 대해서는 선택 진료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을이 짝짝 붙네. 이따 가시는 분이 두 분이 광어회나 한 접시 드시면 지금 결국은 의견이 둘로 나뉘어서 광어파냐 비광어파냐거든요. 지금 윤은혜 씨는 어느 쪽이에요? 광어파입니까? 솔직히 광어 먹고 싶긴 한데요. 네.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분? 아기한테 결과가 아기한테 나쁜 게 아니니까. 뭐 이상이 생겼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이쁘고 건강하면 잘 그 태어났고.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분만을 담당했을 때 환자는 선택진료비를 내야 할까? 자, 80원에 선택 보여주세요. 내야 한다가 4분이고요. 안 내도 된다는 3분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보여주세요. 분만을 담당하시는 분은 선택진료 의사예요. 선택진료비 못 냅니다. 분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솔로몬스 초이스. 야, 네 분이 전부 안 내도 된다. 네. 변호사 네 분도 같이 가실 되겠네요. 네. 전부 안 내도 된다. 네. 첫 사건부터 법률단 의견 만장일치. 지금 아이가 일주일 먼저 태어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환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여기서는 선택 진료의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이냐, 이것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보호자 내지는 그 환자의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사정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법적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는 게 힘이라는 거야. 예. 아는 게 힘이면 서울말은 언제 배우실 거예요? 아니 어찌됐거나 네. 우리 오늘 변호사님 또 오랜만에 쭉 앉아야 된다 통일됐는데 예. 끝나고 뭐 광어나 한 점. 그래. 솔로몬의 선택 최종 결론.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했으며 지정한 의사를 돈 없이 바꾼 경우 선택 진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법률단 전원 만장일치. 한영어를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발음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팝 오브 더 월드 하는 그 조형기 씨가 잘 봐야 할 사건. 그렇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학원비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우리들이 손해본 실화적인 손해를 따라세요. 학원 원장과 병의 싸움. 그리고 고개 숙인 외국인 강사.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외국인 영어 강사 취업이 쉽다는 소문에 부푼 마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이클 조단. 한국 사람도 영어만 찾으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럼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자. 바로 나날이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두 사람. 마이클 조단은 취업 고민을 털어놓는다. 학원 강사 자리 몇 군데 알아보는 중이야. 학원? 학원이라면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데. Really?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본다는 마이클 조단.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 일리노어 대학교 앞에서 바텐더를 했던 마이클 조단은 학교의 정보를 귀담아 들었고 결국 가짜 졸업장을 들고 일리노어 대학 출신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일리노어대? 좋아요. 내일부터 당연 나올 수 있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국 땅에서 영어 강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축하해.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 1, 2 누워대면 어느 학원에서는 다 바뀌었을 거야. 오늘 마음껏 마시자. 내가 다 쏜다. 자축하는 두 사람. 학원에서는 일리노어대 출신 마이클 쇼당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여기 마이클 쇼당 선생님만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죠.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된 마이클 쇼당. 이후 학부형들은 너도 나도 마이클 쇼당의 수업만을 고집했다. 지식보다는 재미 위주의 수업. 선생님네 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예요? 조지 링컨.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기초 상식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어 영국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이클 쇼당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원어 연극체요? 갑작스런 학원장의 주인. 당황함을 금치 못하는 마이클 쇼당. 일리노어대에선 해마다 봄이면 스프링 영국제를 열잖아요. 아, 스프링 연극체요? 원어 영국제 기대해도 좋겠죠. 부탁합니다. 에? 원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마이클 쇼당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보름 후 Are you ready? Let's go! 마이클 쇼당이 준비한 신데렐라 연극극이 막이 오른다. Cinderella, you have to come back until 12 o'clock. Yes, keep in mind, and the ferry. 별탈 없이 순조롭게 시작된 연극제. 그러나 Cinderella, try to eat this apple. It is very delicious. Princess, don't do that. There is a poison in the apple. 연극은 어느새 백설공주 스토리로 바뀌어 버렸다. 연극 제목 신데렐라 아니었어? 아니 근데 왜 내용은 백설공주야? 그러게 말이야. 이상하네. 일부 학부형들이 숨을 날렸지만 일단 연극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마이클 쇼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송희 선생님 말이야. 일리노어대 나왔어. 그래? 그럼 나하고 동문이네?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구만. 그것은 우리 선생님 많이 잘했어요. 아마 죽겠네. 진짜 일리노어대를 졸업한 학부형과의 만남이었다. 아이고 선생님. 전 성희 아빠입니다. 일리노어대 나오셨다고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 그래요? 교육학 과정을 밟으셨다면 허스토 교수님을 아시겠네요. 아, 레니 허스트. 그 노천년 등땡이 교수. 잘 알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만 마이클 쇼당. 일리노어대 교수 명단에서 확인한 레니 허스트 교수는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이다. 한편 마이클 쇼당을 의심하게 된 학부모는 일리노어대 교수에게 뒷조사를 부탁했고 난데 저번에 부탁했던 거 말이야. 부탁을 받고 전부 찾아봤는데 그런 학생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 마이클 쇼당이랑 학생이 없었단 말이지. 드디어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마이클 쇼당! 뭐? 당신 일리노어 딸 출신이라고? 대체 왜 그러세요? 당신은 그 학교에 가본 적도 없어. 당신은 가짜야.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한 장은 제 졸업장이고 한 장은 마이클 쇼당의 졸업장입니다. 즉, 한 장은 진짜 졸업장이고 한 장은 이조된 가짜 졸업장이란 뜻이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학원장.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하다니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원 미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아니요. 3개월 동안 다른 학원을 다녔다면 이런 사기 교육은 받지 않았겠죠. 우리들이 손해본 시간적인 손해배상하세요. 학원 원장과 학부형의 싸움. 사건의 요점. 학부모는 최고의 강사진을 찾아 일부러 이 학원을 선택했다. 학원장은 과실을 인정하며 학원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학부모는 학원비 전액을 포함 지난 3개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학원장은 학부모에게 진실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조영기 씨는 그런 경우 없죠? 뭐 누굴 만나도 뭐 의사소통에 전혀. 아니요, 이제 이 동남아까지는 영어가 좀 돼요. 동남아. 근데 이게 본토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기가 죽어서 내성적으로 바뀌대. 어.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기는 겁나고 그러니까 호텔 이제 룸 서비스로 뭘 시키려고 그랬더니 뭐 함박스테이크 뭐 이렇게 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함박스테이크를 딱 2개 시키고선 함박스테이크 2 두 개다 이거지. 함박스테이크 2 룸 넘버 1235.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임마 룸 넘버를 1235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랬더니 바보 같은 놈. 아라비아 숫자는 인마 세계 공통어야. 이병진 씨는 그래도 외국 나가면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면서 소문에? 예. 예. 호텔에서 안 나가요. 이병진 씨는 뭐 이렇게 단어 얘기 안 해도 표정으로도 다 통할 것 같아, 이병진 씨는. 외국 사람 만나도. 좀 바쁘죠, 몸이. 그러니까, 예. 벌써 이렇게 하면, 아, 외국 사람이, 나보고 가혹하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만 알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어느 가수 매니저가 미국을 가서, 공항에서 누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 막 아는 척을 하더래요. 한국이, 뭐, 어디 있죠? 아시아 어디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올림픽을 자랑한다고, 이 매니저가 한 얘기가, 미국 사람, Do you know? 88 올림픽 그랬대요. 저도 LA 가갖고 탑 오브 더 월드 불렀거든요. 탑 오브 더 그런 월드. 식으로? 하시는 식으로? I'm on the top of the world.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지지나비 아라운드 이거 근데 미국 사람이 딱 오더니 박수를 쳐. 야, 니네 나라 말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늘 당황하면 네. 막 아주 쉬운 단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 안 나죠. 예, 생각 안 날 때만 있어요. 사설 금고 같은데 네. 뭐 여권하고 뭐 이런 거를 지갑을 넣어놓고 호텔 측에다가 맡겼는데 네. 그걸 열어달라 그러는데 호텔 측에서 그 열쇠를 모르는지 계속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3번 정도 바뀌었는데. 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하려고 네. I'm angry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I'm hungry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빵을 갖다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면 배가 고파지니까. 호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3명이 갔는데 3명 다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앉아있다가 네. 햄버거 먹을까? 그 햄버거 먹자. 그러면 네. 한 명이 가요. 가서? 가면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보면 햄버거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국말로? 한국말로.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2개 주세요. 뭐 그러면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그럼 진짜 2개 이렇게 해서 줘요.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그 원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졸업장에 미키마우스 찍혀 있는데. 그걸 일리노어대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될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썼기 때문에. 일리노에다가 이름이 또 마이클 쇼다니. 마이클 쇼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아까 지풍 들고 흔드는 거야. 근데 뭐 전문적으로 그 일리노어대에 졸업을 필요로 하는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말 정도를 가르친 거고 그리고 또 이 교과서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에듀케이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그렇게 갑자기 영어 단어가 막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랬다고요? 그건 이제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쇼당의 어떤 유머죠. 근데 한참 어린 나이의 애들은 한 번 뭘 가르치면요 맞아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까 조지 워싱턴이라고 해야 될 걸 조지 링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바로 잡으려면은 굉장히 디피컬트가 되니까. 이거야. 어릴 때 배우면 정말 안 까먹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사촌 오빠가 팥송을 맨날 집에서 기타 치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오빠 나도 노래 하나만 가르치고 YMCA를 옛날에 그거를 저한테 받아 적으래요. 받고 뭐라고 불러줬냐면 세빠뜨 메리 똥개와 저는 지금도 그 노래가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세빠뜨 메리 똥개로. 그게 1살 때 배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가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여기는 좀 영어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사실 아니 지식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 세파트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집안이 이상한 거지. 아니, 우리 조카도 내가 이런 식으로 팝송을 불렀더니 걔는 아직도 그렇게 해요.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네. 내가 문어닭다리 하이웨이 쿨인마야 이랬더니 아직도 걔는 문어닭다리 하이웨이라고. 우리 그 오빠가 람바다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람바다 소다 미숫가루 마시다가 무게가 소다 미숫가루. 또 알고 네. 저는 그렇게 외워요. 아니, 잠깐만, 사춘 오빠 저 알 것 같아요. 누군데요? 그 왜 히피 쉐이크라는 노래 있어요. 네. 그거 맨 마지막 끝에 어떻게 전 배웠냐면요. 어떻게 배웠어요? 아따 힘이 세. 좀 그렇게 배워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퀴즈 2개, 네. 그다음에 요 앞에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다 틀렸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 전부 반대예요. 그럼 지금 반대로 한번 얘기해. 지금까지 전부 다 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조용기 씨 얘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걸로 할래요. 학원장은 학부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보여주세요. 자. 이현경 씨는 해야 한다 쪽으로 결국은 갔네요. 제가 이병진 씨 반대로 갔어요, 일부러. 일부러? 네. 저는 야, 이거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예. 원래는 전 이렇게. 그래, 아까 얘기했죠. 근데 반대로 갔더니. 근데 지금 또 답이 이때쯤이면 또 요게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예. 벌벌 편안하게. 벌벌 떨어. 윤은혜 씨는 이상하게 이병진 씨하고 무조건 반대로 가네요. 왜냐면 이병진 씨 반대로 가면 정답일 것 같거든, 지금. 계속 맞췄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진짜요? 자, 그러면. 몰라요? 솔로몬의 사대 보여주시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손해본 시간적인 손해배상하세요. 솔로몬스 초이스. 저도 이병진 씨가 하자마자 바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병진 씨하고 반대로만 하면 오늘 다 맞네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력 좋은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거든요. 출신 학교를 보고서 이 선생님의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늠을 하는데 그렇다면 학원장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출신 학교에서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미리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학원 원장님은 그 자신이 고용한 학원 강사의 졸업장만을 보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고용을 결정했을 뿐이지 어떤 그 학원 강사의 실력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자격이 제대로 된 자격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환불만 가지고는 그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있거든요. 그 애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실망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위자료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영어 그 팝송을 잘못해가지고 영어에 흥미를 잃었어요. 뭘 배우셨길래요? 옛날 뭐 어떤 점을 냄비 위에 팔이 똥, 냄비 위에 팔이 똥. 그래서 제가 저렇게 보시니까 우리 천연무들 알겠네. 네. 절대 무슨 그 강사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제 같은 피해자가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거는 자기 있는 강사 꼭 써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 최종 결론. 강사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학원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률단 전원 만장일치. 마지막 사건인데 왠지 보면은 장난꾸러기 같고 나만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이병진 씨가 잘 지켜봐야 할 사건. 생생법정.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연예인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어요. 연예인과 광고회사의 갈등.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파요? 창피해요? 당신하고 나 이렇게 된 게 나는 더 아파요.
창피해 죽을 지경이라고요. 카트! 영화 배우 최소연의 영화 촬영 현장. 어떡해. 제가 너무 세게 때렸죠. 여자 맞아요. 무슨 손이 이렇게 매워요? 그러니까. 그래, 셋이 가요. 네, 이따가 봬요. 소연 씨, 최근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로서 이번 영화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촬영지로 이동해야 되네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인 그녀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스타 연예인이었다. 진짜 출발하지. 그런데 소연 씨 나한테 뭐 얘기 안 한 거 있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대기업 간부가 스폰서란 얘기가 있던데. 그야 늘 있던 얘기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연예인 못하죠. 불미스러운 소문에도 소연은 일상적인 스캔들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후배 연예인과 미용실을 찾은 소연. 언니, 다음 영화 나랑 같이 하게 됐더라? 큰일 났다. 내가 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아, 참. 언니 요즘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 아니요? 왜? 누구 소개시켜주게? 이상하네. 그런 소문이 있던데. 실은 나도 그 소문 들었는데. 아, 주아 씨도 소문이 있더라. 무슨 기획사 사장이랑 결혼 예정이라 그러던데. 결혼? 근데 이번 소문은 좀 구체적인 것 같더라. 연예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 소연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는데. 한편 그 시간 국내 굴지 광고 회사인 한 광고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 내부 문서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아주 사내 전산망에 올린 문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신속히 대처해. 빨리! 광고 모델 선정을 위해 작성한 연예인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었다. 급히 자료 조사를 맡긴 리서치 회사 대표를 호출한 광고 회사. 사내 전산망에 올린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총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당장 유출 경로를 파악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 부장님, 연예인 부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와, 장난 아니다. 참. 연예인들 진짜 너무하네.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보고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예. 그럼요. 일단 저기 올려진 글부터 삭제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든 확산을 막아보려는 광고 회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연예인 보고서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결국 국내 유명 연예인 100여 명의 사생활을 담은 괴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에까지 보도된 연예인 보고서. 이는 소연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최소연, 대기업 스폰서, 현재 동거주? 이게 말이 돼? 소연 씨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야. 방송에다 스폰서다. 나 근거 없는 소문들을 무책임하게 적어놨다니까. 소연은 마치 사실처럼 묘사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어머머, 저기 최소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유부남이랑 그런 관계라면 진짜야? 문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는 팬들의 따가운 시선. 게다가 알겠습니다. 야, 철수! 철수하세요! 철수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소연 씨, 촬영이 취소됐어. 네? 이유가 뭐예요? 글쎄, 위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라. 철수! 그녀를 모델로 한 광고 촬영도 취소되고 말았다. 이번 일은 일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저와 제 가족들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연예인과 이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 한편 광고 모델 선정에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타 회사로부터 유출된 것이라고 해도 저희는 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분위기를 감지한 광고회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전면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연예인들을 대표해서 대한광고에 법적 이미 책임을 연예인들의 묻겠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연예인은 별 몇 개로 점수 매겨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연예인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문서는 저희들이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의도로 제작된 내부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연예인 전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어요. 내부 문서의 유출 요인을 비춰준 연예인과 광고회사의 첨예한 갈등. 사건의 요점. 광고회사는 업무상 목적으로 연예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이 문서를 직원 다수가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올려놓았다. 연예인들은 문서의 유출과 확산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광고회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여기는 뭐 비밀이 많을 것 같은 분이. 근데 이제 뭐 이 스케줄표라는 거는 본인이 써놓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촬영 몇 시 이런 건 괜찮은데 쉽게 해서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남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모임 그런 거는 사실상 좀 풀어서 썼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써요, 만약에 이제 그 댄스 클럽에 가야 된다 그러면 댄스 클럽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거기다가 밤신 촬영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 스케줄 북에다가 그렇게 쓴다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나도 그런 걸 예전에 해봤는데 그런 게 많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들의 비밀 언어를 제가 한번 엿본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들은 어때요? 어디 무슨 봉사하러 노인들 많이 계신 곳에 갔는데 노인분들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 치시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3, 3호 이렇게 모여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다들 할머니 한 분이 까만색 비닐봉지 있죠? 그걸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하세요.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저 테이블에도 한 분 계시고 다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이 선이라고요. 잊어버리시니까. 말 되네. 그러니까 그분이 선이시고 저쪽에 하얀색 있죠. 이렇게 안이 보이는 거. 보이는 비닐봉지를 쓰신 분은 광을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게 잊어버리니까 수름을 박히네요. 명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분들 인상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받을 때마다 그분들 특징을 해갖고 뭐 머리숱이 별로 없고 넥타이를 짧게 매. 근데 그게 특징들이 그냥 조금은 단점들이 적히게 돼요. 그렇죠. 뭐 모여라 눈코입. 모여라 눈코입. 아니면 구강 구조 돌출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함함에서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책상에 쫙 했는데 같이 일하던 그 극장의 직원 그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눈이 홍록기 닮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려고 그렇게 써놓은 건데. 표명 씨하고 저하고는 하여튼 조금 차이가 있다면 표명 씨는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로 좀 이렇게 모인 분을 모여라 눈코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을 중앙 집권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화를 잘 못 내요. 화를 내면 이상하게 보세요. 그래서 에이 제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장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안 쓰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된장, 고추장, 쌈장 이러면서 화를 내요. 아. 그러니까 말 비슷하게 이거 아니게. 이거 정말 짜증이 나면 아유 된장, 아유 고추장, 쌈장 3개 나오면 다 진짜 화난 거예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상훈 씨도 아실 텐데 올림픽 그 진행하면서 뭐 윤은혜 어로. 예. 근데 인상훈 맞아요, 씨께서 맞아요. 어떤 말씀을 하셔갖고 예, 제가 예. 왜 그리스는 왜 새벽에만 축구해요 이랬대요. 솔직히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맨 처음에 속상하기도 했는데 왜 일적으로 예. 뭐 사람들이 지금 무식해서 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예, 많은 예. 분들이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이 분들도 그냥 유명해서 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많이 속상하긴 하겠지만 예. 또 소문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고 소문이기 예, 때문에 예. 많은 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넘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요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안지한 씨한테? 전화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너는 왜 거기 없냐? 너 연예인 아니지? 근데 제 생각은 이게 글쎄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문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 정신적 충격을 받고 물질적으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그 항목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병진 씨가 듣는 거 반대로 들려고요.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누나가 돈을 대주면서 저 누나랑 동거한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아마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요새 아니야. 그런 얘기 요새 나오더라. 나와. 아 진짜요? 그런 얘기가요? 어떤 누군가랑 사귄대요? 나도 들은 것 같아. 기다릴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 네. 그럼 어떤 아줌마랑 사귄대요? 나는 아닌데. 그럼 옆에 듣다가 한 사람이 아이고 많이 땡굴뜨게서 연기나겠어? 이렇게 되면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금 하마터면 조영기 씨 고소할 뻔했어요. 광고 회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보여주세요. 자, 일단 6번 넣으세요. 야, 다 이병진 씨. 자, 일단 소신껏. 네, 이제 불변입니다. 이제 불변이고, 마지막으로 병진 씨가 여기서 의견을. 자, 답은? 아니, 돌리기 없어, 돌리기 없어. 자, 솔로몬의 선택 보여주세요. 연예인도 한 선택죄는 불가능합니다. 내부 자료일 뿐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어요. 솔로몬스 초이스.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우리 남자 변호사 두 분께서는 해당한다. 그리고 여자 변호사 두 분께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성별로 맞서 법률단 양측 대리.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공연히 사실이나 또는 거짓말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명예훼손죄입니다. 자기 내부 전산망에 떼어놨다는 겁니다. 그 100명 정도가 볼 수 있는 100명 정도라 하는 것은 그것은 공연이라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여줘도 다수인에게 벌써 이게 공개됐다는 겁니다. 다수인에게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선택 결과 고승덕 그리고 김병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신영의 신은정 변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출하고자 만들어진 목적의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그 광고 기획을 그러니까 광고 기획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것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또는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자체가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누구는 어떻대요 하고 방을 누구나 지나가는 자리에다 붙인 것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전산망에 올린 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 전산망에 링크를 올렸을 때는 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서 올린 게 아니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놨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밀이라는 것을 다루는 사람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100명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유출될 수 있을 것을 묵인했거나 그러할 고의로 사내 전산망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100명이 다 안 봐도 상관없는데 100명이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놔두는 그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비방 글을 써가지고 말이 다른데 길거리에 뜬이 나도 지나가는 사람 다 안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면 벌써 공정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유출된 경로가 그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내 전산망에서 제3자한테 안 갔더라도 사내 전산망에 올린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 갖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명예 수정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또 얘기해. 솔로몬의 선택 최종 결론. 연예인 관련 내부문서 관리를 소홀한 광고 기사는 명예훼손죄일까라는 사건에 법률단 양측이 핵중세. 미국의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무인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칭찬 한두 마디로도 두 달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저녁에도 서로 보이는 가족들 옆에 사람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